겁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시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꼭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무슨 버스가 타고 무슨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양육입니다.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쳐 계신 건 아니죠? 진짜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한 부산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사업을 있으면 이중자 하기 때는 위해서는- 중간에 욱하시면은 마이크 빼고 뛰어 올라가셔도 말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시 한 해 예산이 11조입니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민 한 분당 1년에 약 345만 원을 내시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하나 해도 얼마나 받게 될지 꼼꼼하게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1년에 낸 300만 원의 이 세금은 왜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지 않을까? 관심도 그닥이 없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안이라는 게 따지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산하면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BIC, 빅 예산감시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정창수 수장님, 본인을 예산 변태라고 그러셨는데요. 변태 스타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고 네. 예산서를 정리하면서 표를 그리면서 응. 맞춰지면 그 쾌감을 느끼는 뭐 이런 누가 뭐 지어준 얘기는 아닌가요? 뭐 김호준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분이 이런 걸 잘 짓거든요. 예. 이성숙 의원은 이 장소가 좀 편안하시죠? 저는 의외로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 네. 장소가 집까지 편안합니다. 집까지 편안한 이유가 이제 또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 예산- 저격수로 네. 와서 이제 워낙에 하시는 입장이 있어서 편안하신 거 아닙니까? 6대 때 아마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네. 좀 심하게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예. 근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요. 왜 이런 조항까지 넣어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여기 질질 끌려가는데요. 하여튼 치열함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있는 장소 바로 여기가 부산시 청사 바로 앞이거든요. 몇 걸음만 걸으면 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 직언을 해야 돼요. 이 빅벙커를 이 장소에서 한다는 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적진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이훈전 사무처장님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부산 시민사회가 이제 부산시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럴 때 예. 이제 시청 앞에서 합니다. 시청 안에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장소를 따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너무 덥거나 하건 간에 저희가 시청 청사 앞에서 했었는데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이제 부산시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를 만든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열심히 공부해서 알만한 해갖고 부처가 원하는 그래서 Yes or yes. 자, 지금까지 쭉 활동하시면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부산시의 어떤 예산 운영 10점 만점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주세요? 6점 정도 6점. 생각합니다. 6점 좀 짠 거 아닐까요? 우리 안홍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이라는 것은 가벼운 낙제점만 넘은 정도. 즉 동의하신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홍구 대표께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오래 계셨고요. 그리고 또 국세청장까지 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조금 숨겨진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세금을 받는 쪽인데 우리 세금하고 예산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렇다고 거잖아요. 보시죠.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숨어져 있다고 봐야죠. 오늘 네 분이 그동안 쌓아온 내공, 노하우를 100% 이상 발휘해 주셔서 부산시 예산을 그야말로 날카롭고 정확하게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이 시청 안에서요. 자, 저희가 부산시 예산을 뒤지고 또 뒤져서 부산시 예산 구멍 빅3 큰 구멍 저희가 선정해 봤거든요. 첫 시간으로 알아볼 예산의 액수부터 알아봐야겠죠? 예산 액수는 바로 예. 공이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4,700억 원이죠? 네. 맞죠? 예. 이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의원님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인당? 4,700억 원이면요. 부산 인구가 지금 347만입니다. 예. 부산 인구 347만 인구가 13만 5천 원씩 모으면 4,7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예. 근데 이게 적은 돈 아니겠죠? 네. 어우, 저건 돈 어마어마한 아니죠. 돈이죠. 예. 부산시의 1년 상수도 그 요금이 네. 3,900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합산이 3,900억인데 네. 그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거는 만들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액수가. 오늘 첫 번째 예산이 네. 이 4,700억 원에 대해서 힌트를 이제 주셔야 되는데 네. 덫에 빠진 부산시 누군가에게는 한국말을 낳는 거이고 부산 시민에게는 폭탄과 같은 존재. 전국에서 부산에 가장 많은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부산의 자랑. 돼지국밥집. 뭐 그런 예산을 할 테고요. 자, 또요. 네, 누군가에겐 땅 짚고 헤엄치기. 아, 맞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그 첫 번째 예산 그 구멍 어떤 예산인지 공개합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첫 번째 예산 4,700억 원의 정체는 바로 민자도로입니다. 요금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료 도로는 총 27개. 그중 부산에만 7개가 있고 6군데는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 얼마입니까? 시민들은 민자도로를 지날 때마다 일정 통행료를 냅니다. 수정산 터널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매일 한 서너 번씩. 요금 왕복이니까 한 6,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이제는 좀 변경 좀 떼야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계속 내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부산 사람들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내지만 타지에서 보면 다리 건너고 내야 되고 터널 몇 개만 잘 건너야 되고 그런 게 불만이 많죠. 보통 900원 이 정도 제가 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좀 무료화 됐으면 좋겠어요. 뭐 차가 안 밀리는 것도 아니고 정체 현상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통행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외에 또 다른 돈을 부산시로부터 받아갑니다. 특히 수정산 터널과 부산항대교의 경우 부산시 내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유는 MRG라는 항목 때문. 지난해까지 수정산 터널과 부산항대교 운영사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돈은 약 1,000억 원. 이대로라면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3,700억 원을 더 줘야 합니다. 이 돈은 모두 부산 시민의 세금입니다. 도대체 MRG가 뭐기에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돈을 줘야 하는 걸까? 무려 20년 동안 제기됐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MRG 문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네, 빅벙커 첫 번째 예산은 바로 민자도로였습니다. 함께 VCR 봤습니다만은 도로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덕에 편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도로비를 내잖아요, 네. 이 의원님. 네. 계속 내는데 네. 내고 네. 또 주고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도로에 MRG로 주는 돈만으로도 983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이 47,000원씩 모아서 결국 사업자들한테 주는 꼴인데 이것을 뭐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이 종료되는 뭐 25년 또 최근에 시작된 건 한 40년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료도로는 사실 이용자가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자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조차도 내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소장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이제 뭐 변태시니까 하셔가지고 NRG 아니죠? MRG. 네. 그러니까 MRG 정확한 뜻은 MRG. 네,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익을 포함해가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에 제가 쉽게 약간만 풀면 네. 그러니까 손해는 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걸로 보이나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큰 이익을 오히려 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뭐 8%, 10% 굉장히 큽니다. 이어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는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50만 원밖에 못 받다. 네. 그럼 나머지 50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MRG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 MRG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네네.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사실은 투자를 하고 적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예. 실제 들어가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도 정해놓은 MRG만큼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이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네. 수정산 터널을 2017년도까지 본다면은 단기 수익이 72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괜찮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경영 성과가 악화돼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MRG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실시하게 됐죠? 어떻게 하다 생겨난 거죠? 이게? 1995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재정도 민간이 좀 내고 수익을 좀 보장해주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네. 운영을 하면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M이 미니멈이거든요. 네. 그 최소 운영이 맥시멈 아닙니까? 맥시멈? 아니 그들과 약속한 운영 수익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조차도 야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취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도표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전국의 MRG 현황, 그죠? 예. 안 좋은 건 빨리 배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대부분 시도에서 MRG가 안 좋은 거라 그런지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없어지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산시에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네요, 세 개가. 이게 양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이걸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고 특히 이제 문제는 수정산 터널하고 배양 터널의 관리권을 현재 맥쿼리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항대교는 부산항대교 주식회사하고 계속 협약 중인데 부산항대교가 잘 응하지 않는다. 네. 부산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아직까지도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이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시청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중간에 욱하시면은 마이크 빼고 뛰어 올라가셔도 말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서는 예산 변태 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지금 이것을 좀 나쁘다, 부적절하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니까. 이 예산 머릿속에 들어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민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뭔지 잘 몰라도 굉장히 좀 나쁜 것 같다라는 어떤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여론 때문에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줄돈을 15조에서 8조로 줄였어요. 많이 줄였네요.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네. 재구조화하면서 그래서 결국 한 3조 정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예. 줄어드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네네. 서울 저렇게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산? 지금 부산은 대학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첫 단추서부터 지금 잘못 채워져서 가고 있다라는 것. 그 수입 보장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은 유달리 부산시가 그 기준이 높아요. 예를 들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75.78%에서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90%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할 때부터 그냥 끌려가듯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고 그럴까요? 처음에 좀 너무 네. 쉽게 갔다라는 MRG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보면 그것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상 통행량이죠. 교통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 통행량에 따른 요금을 부산시가 다 물어주는 수상선 터널과 부산항대교는 원래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물어줘야 되는 요금이 꽤 되고 네. 여기서 그럼 빠르게 또 질문을 바로 바꿔볼게요. 예상 통행량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주체들이 그것을 협의하고 서로 인정하게 됩니까? 투자된 비용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야말로 용역 기관의 그냥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예상 수요량을 교통량을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뭐 툭 던지듯이.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일까? 얘기 나눠봐봤자 뭐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제작진이 예측 통행량에 대한 20년 전 자료를 찾아낸 게 있다고 그래요. 좀 보시면 황당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자, 확인해 보실까요? 네, 보시죠. 협약서상 수정산 터널의 2017년 예상 통행량은 7만 대.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약 4만 9천 대로 부산시는 지난해 MRG로만 6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취재진은 15년 전에 작성된 수정산 터널의 최초 통행량 예측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1993년 부산시에 제출된 보고서로 남광 엔지니어링의 부설연구소인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산 터널의 2011년 하루 예상 통행량은 총 92,616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2011년 하루 예상 교통량을 7만 대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부산시가 조정한 수치는 수정산 터널 실제 협약서에 적용됐고 그렇게 2011년 통행량은 7만 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2011년 하루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의 61% 수준에 불과했고 MRG는 7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어휴, 많이 발생했네요. 우리나라 수요 예측이 정말 수요 예측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한 수요 예측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30년 미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풀려서 하고 있는. 그리고 취재진은 수정산 터널 예상 통행량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999년 부산시와의 재협상을 앞두고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교통량 예측 보고서를 만든 곳은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은 수정산 터널의 2011년 하루 통행량을 68,602대로 예상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실제 통행량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오히려 부산시가 제시한 통행량 7만 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예상 통행량은 어떻게 산정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곳으로 특히 이곳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시가 진행하는 민간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실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은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모두 퇴사했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인터뷰를 거절한 당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측 통행량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부산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수요 예측을 시에서 지침을 줬다는 얘기지 결론.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암암리 얘기해줘요. 우리 잘못 알고 계신다, 없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담당자 제가 누구를 인터뷰해야 될까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누구를 해야 되냐고 또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실장께서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활발히 부산시 민간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자신들이 내놓은 보고서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지만 연구에 대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민재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을 다 망친 기관들은 공기관들이 했던 연구들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부산개발연구원에서 이걸 하게 된다 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부산시장이나 부산시에서 이걸 추진하기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하는 교통수요 예측을 낼 수가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이러한 연구를 했던 이 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에 뭐 구상권 청구라던가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이제 기관들에서는 절대 이러한 장난을 할 수 없겠죠.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숫자 하나가 뭐 몇백억, 몇천억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핵심은
예측과 실제 통행량 차이가 너무 극심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뭐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든 용역이 예. 대필 용역이고 주문 생산된 용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미리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학자적 양심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아, 그 학자적 양심 참 진짜. 예. 근데 그 순간에는 직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장밋빛 어떤 그런 설계를 해라라는 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그냥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네. 만들어주는 소설 같은 보고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통량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교통량을 채우고 있는 곳이 백양터널인데 네. 부산 시민들은 잘 알 겁니다. 백양터널 늘 막히거든요. 네.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MRG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최초의 예상한 수익이 발생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다녀도 네. 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교통량을 워낙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수요를 너무 높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백양 터널 정도만이 MRG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할 때 기본이 뭐냐면 인구거든요. 근데 부산시나 또 지자체들이 대부분 인구가 계속 늘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것에 바탕에서 교통량이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부산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중요한 얘기네요. 가장 빨리 소멸될 도시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적어도 그게. 유진화되는데 아직도 계획을 잡으면요. 부산시가 뭐 2030년에 뭘 할 것이다, 뭐 북한에 뭘 할 것이다 하면 여전히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간의 타력에 근거한.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후에 또 벌어질 후폭풍들은 부산 시민이 아이러니한 게요. 감당하게 지금 이제 되겠죠. 저는 아이러니한 게 저출산에 관해서 굉장히 부산시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고 많은 돈을 투여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이런 네. 예측 수요를 할 때는 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구가 어디서 또 왔는지 그렇죠. 갑자기 불어난 인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인지하지 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사업을 있음에도 추진하기 불구하고. 위해서는 예. 수진하게 해서 없는 인구가 인구가 증가한다는 늘어난 데이터가 거죠. 필요한 예. 거죠. 숫자를 또 한 말씀드리면 네. 모구 뭐 어떤 구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부산의 모구는 지금 10년 사이에 인구가 20%가 줄었어요. 아우. 15만이 12만이 됐거든요. 네. 아파트 150가구 사는 아파트에 10가구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전국 지자체가요 10년 후에 인구가 20% 는 걸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모두 줄고 있는데. 그 교통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적정한 수익 금액을 나올 수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교통량하고 비교를 해서 차액만큼만 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제 SC 비용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변경하거나 부가대교가 이제 그렇게 예, 그런 부가대교가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면서 한 3종가 4종가 되는 전략을 하게 되죠. 거가대교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나다니면 되겠고. 그래도 비쌉니다. 대교 자체가 워낙에 뭐 저는 예전에 무료였을 때 잠깐 가봤습니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래서 네. 최근 생겨진 제도가 뭐냐면 네. 민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실한 교통 수요 예측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 네네. 그 계약서에다가 용역자한테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못 믿겠으니까 교통량 재분석도 실시하고 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전 사업에 대해서 심의와 시의회 동의 의무와 의사결정의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서울시 민자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충분히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화 내지는 순화시킬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경전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저기 딱 한 군데만 지금 입찰에 응했거든요. 아니면 안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안 해요. 네, 그래서 의원님 부산 얘기예요, 부산 얘기. 이 시의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서? 사실은 부산시보다 시의회가 더 세심하게 많이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가 이것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해야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확실히 쓰지 않는 한은 의회의 동의안 없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져나가신 아직까지는- 겁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의회가 의원님은 빠져나가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반쯤 나가셨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연히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모든 민투 사업을 의회의 동의안을 얻어서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적폐적인 것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너무나 이것이 투명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뭔가 더디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도 없더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MRG다 뭐다 세금이 새고 있다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업자가. 자꾸 아까 이름이 오르내렸던 어떤 뭐 이렇게 투자사가 있었어요. 한국 맥커리 인프라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런 사업에 전부 다 대부분 다 관련돼 있죠. 그래서 수정산 백양터는 특히 더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된 SOC 사업에는 거의 다 이 맥커리가 관여돼 있어서 SOC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독식을 하고 있는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뭐 저와는 전혀 뭐 연관이 없다.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볼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뭔가 하고 좀 이렇게 더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등 우리나라 주요 민간 투자 사업의 투자자로 바로 그 회사. 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선정이 되면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조카가 맥커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었잖아요. 근데 시점에 차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맥커리 인프라 측의 입장이 뭐냐면 안 총장님 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조카가 되는 그 이상득 씨 아들 되는 이지영 씨가 맥커리 IMM이라는 그 채권을 전문으로 자산 운용사의 사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이기 때문이지만 본사인 맥커리에서 보면 같은 계열사죠. 여기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투자 회사에 안 있었다는 거지. 자산 운용사의 대표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참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내놓았던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김어준 형의 잠깐 그 빙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말장난이에요. 그죠? 말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하여튼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논란이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맥커리 인프라가 우리 부산시로부터 과연 얼마를 가져가고 있을까? 그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정산 터널 주식회사는 통행료 이외에 MRG로 받는 정부 보조금, 통행료 미인상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7년까지 수정산 터널 주식회사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은 무려 1,146억 원. 모두 다 부산 시민의 세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맥커리 인프라가 또 다른 명목으로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수정산 터널 주식회사의 감사 보고서에 있는 이자 비용 항목. 이 이자 비용 32억 원을 수정산 터널이 지급한 곳은 바로 맥커리 인프라. 결국 맥커리 인프라는 자기 회사인 운영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취한 겁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세천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게다가 후순위 대출로 이자율은 연 20%. 웬만한 사채 수준의 높은 이자입니다. 2017년까지 맥커리 인프라가 가져간 돈은 약 2,500억 원. 수정산 터널 총 사업비 1,281억 원의 2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맥커리 인프라가 지난해 국내 민간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1,0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익 창출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자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그것도 굉장히 고리의 이자 수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그 관리 운영권 수입은 국가가 담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 개념에 후순위의 개념이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즉시 연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금이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즉시 연금,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적금 넣기보다는 그냥 맥쿼리 인프라를 하나 사놓고 배당을 받는 게 낫겠다. 하지만 정작 맥쿼리 인프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이걸 못 막을까, 그죠? 안 막은 거죠. 안 막은 거죠. 못 막은 게 아니고. 배당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전부 다 빼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구조예요. 향후에 맥쿼리 한국인프라 이 회사는 향후에 자기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무조건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이유는 향후에도 없을 겁니다. 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 세금이 특정 기업에 저렇게 들어가고 있는 진짜 몰랐는데 네 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혀를 막 차는 소리가 좀 났거든요. 그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네. 수정산 터널의 사업비가 1281억인데 이미 맥쿼리 인프라가 2,500억을 가져갔다고 하면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부산시가 했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수정 터널이나 백양 터널 둘 다. 그러니까 강한대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아주 이익을 보는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아까 얘기 영상에요. 그 저는 후순위 채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뉘앙스로는 느낌이 오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어렵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도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먼저 선순위 채권부터 먼저 주고 그렇겠죠. 후순위 채권은 못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보증하고 네. 절대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사업에서 네. 후순위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액의 이자를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기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2017년에 가져가는 돈만 1,04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빨대를 꼽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이 후순위 내용을 보니까 운영하는 맥쿼리와 돈을 빌려주는 맥쿼리가 사실상 가보면 한 몸이잖아요. 용어로는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정상 이자율보다 높게 주거나 낮게 주면 어느 한쪽이 이익을 증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관여해야죠, 이게. 거기다 법인세까지 안 내. 이건 뭐 이제 법인세는 이런 거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90%를 배당 소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안 물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또 이용. 예,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금융 기법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법인세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또 이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 그런 법도 있거든. 그럴 이유도 있잖아요. 또 상충되는.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열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민선으로 뽑힌 지자체장들은 무엇인가 그럴듯한 하드웨어를 무조건 짓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뒤에 있을 후폭풍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장 할 수 있는 민자 쉽게 할 수 있는 네,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 후폭풍들이 지금 부산시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얘기가 구조적인 쪽으로 이제 가긴 갔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맥쿼리 인프라 측을 제작진이 어렵게 만났는데 외국계 자본의 세금이 너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 대답이 주주 2만여 명 중에 78%는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보면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 펀드 투자 비중이 국내 기관이 47%, 개인 30, 외국인 23.3.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주주의 구성으로만 보면 마치 국내 자본이 다수를 점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보이지만 보이지만 그다음은 이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청장님 사실 저 하실 얘기가 많으셔야 돼요. 국세청이 허술했던 거 아닙니까? 할 이야기도 많고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이 외국계 자본이 일단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먹을 파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와서 먹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를 교묘하게 짜서
그렇게 따지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별 것이 없고 실제로 맥커리가 가져가는 파이가 너무나 큰 거죠. 이 구조를 빨리 깨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이 회사 직원들은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능력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익을 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동안 그들이 그런 이익에 즐거워할 동안 부산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손 놓고 구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장님. 부산시가 여기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부산시도 수상선언이나 병역선언을 이제 자본 구조를 유지해라 감독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네. 근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걸었는데 부산시는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아주 디테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산시 협약에는 사업자가 자본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에. 근데 광주에는 그 자본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던 거죠.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그 하나 넣고 빼고가 지금 뭐 차이라고 이제 해서 쉽게 말하면 감독명령의 그 세 가지 요건을 부산시는 하지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그 승소했던 변호사님을 선임했다면서요.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좀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게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옆집에서 똑같이 투자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옆집에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단 말이죠. 이 집은 재료가 분명히 다르고 내 재료하고 틀린데 이 집게 맛있으니까 그냥 이 집에 있는 요리사를 데려다가 내 재료를 갖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리해라. 딱 지금 이 격입니다. 이게. 어쩜 이렇게 의원님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랬더니 더 어처구니 없어. 광주에서 저렇게 저희가 계속 다른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뭐 요금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부산시는 뭐 하냐고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데 그러면 승소라도 하면 되는데 패소까지 해오면서 지금 마지막 지켜보고 있자. 정말 무기력한. 자, 부산시는 왜 맥커리에게 계속 질까? 광주시는 이겼는데 부산시는 왜 진 걸까? 방금 전에 뭐 얘기도 좀 부분적으로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의문을 그래서 여기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은 아니고요.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부산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와의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부산시. 부산시는 왜 패소했을까? 계약서 안에 보면 또 그 사업 수익률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하고. 저희가 혹시 그 협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좀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안에 기밀을 서로가 보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계약서인데요. 이 협약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예요. 저거는 기밀 보장서야. 어떤 기밀이 있을까요? 협약서를 공개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 협약서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 유지를 서로가 지키자고 세약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오픈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협상하나 할 때 그것 하나의 약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별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문서들인데 오히려 그게 더 짬짬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증은 공개가 돼야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을 하려면 자료를 받는 데 한 2, 3년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고 애초에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는 주식을 팔고 이미 거의 먹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걸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협약이 애초 협상이 될 단계에서부터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경영상의 비밀이라던가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이제 업체에서나 관 쪽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은 판례에 의해서는 이거는 업체상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비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지방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민간 투자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협약서를 보면
부산시가 패소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그때 승소하신 네. 부분 그것은 이게 소취약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그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가 더 필요했다라고 해서 사업 재구조화로 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장난을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약서가 공개하기가 힘드신 부분인 건가요? 필요하시면 네. 협약서는 제가 드릴게요. 네,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아, 네, 협약서는. 광주시는 1997년 최초 협약서부터 가장 최근에 수정된 2016년 협약서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광주시가 승소할 만한 조항이 있고 2016년 맥쿼리 인프라와의 재협상을 통해 MRG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부산시는 맥쿼리 인프라와 어떠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을까? 전 맥쿼리 인프라 대표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지자체의 특성을 보면은 그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실무 책임자가 인사 이동이 그렇게 잦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의지를 해결의 열쇠로 꼽았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상호 약속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만큼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던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라던가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좀 의지가 좀 적은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백양 터널과 수정산 터널 이 두 군데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개선하시려는 노력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재구조화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의원님 공익처분하십시오. 말씀대로 예, 그렇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게 좀 해서 이건 정말 예,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답답하고요. 몇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를 많이들 강조를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랑 근데 결정적으로 세금이 1,700원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협약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 왜 시민들의 요구는 눈치를 보지 않고 사업자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저는 인천 시민이거든요. 네. 짜증이 확 나는데 이성숙 의원은 부산시의회 의원이시잖아요. 네. 이성숙 의원이 가서 막 승질내면서 네. 보여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보여줘 해갖고 바로 나오면 저도 좋죠. 예, 근데 안 이제 돼요? 바로 보여줘 해갖고 나오지 않고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문서의 그 기밀 유지를 위해서 줄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꼭 줘야 될 상황이 돼서 주는 경우에는 꼭 단서를 붙입니다. 이것은 본인 의원님 그 스스로만 보고 노소라는 경우에는 이것에 응당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엄포 아닌 엄포를 그러니까 붙여서,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의원님이 예. 가서 승질을 내시라고요. 승질을 내면서 좀 무엇이 공익에 더 부합하는가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에 관련된 아까 그 판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시간이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히나 부산시 공무원들은 제가 상대 보면 시청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공무원들을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차장 뒤에 많이 서 계시죠. 민간업자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한테 당연히 법과 상관없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일반 시민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공개 심의위원회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단 거부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라 라고 하면 공개를 대부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치도 좀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건 뭐 저희가 좀- 좀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저는 같습니다. 아무튼 원칙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독립한 것도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자료 없이 저 세금 없다, 자료 없이 공개 없다. 그런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워진다면. 근데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세금을 줍니까? 시청 앞마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공무원 얘기를 했거든요, 격하게. 바람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무더기 불면서 여기서 공무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아직 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여러모로 제가 좀 당황을 약간 했네요. 우리 아직 살아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미리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건설적인 또 토론을 이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조례에서 추가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는 게 있으신가요?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부실에 대한 경우 이것을 처벌을 강화하는 아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산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민간 투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폐쇄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이런 뭐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뭐 생활 폐기물 뭐 연료화 사업이라 해갖고 우리의 가장 뭐 근접해 있는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까지도 우리는 폐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의 신화를. 예, 신화를 이뤄내는 우리가 창조적인 도시라고 해도 정말 좀 부끄럽지만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폐소의 신화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잡고 소송 착수나 뭐 이런 진행 과정 또 소송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이런 민투의 이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강화하는 이 조항을 더 넣어야 될 것을 또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람할 수 있는 예. 궁금하다면 좀 우리도 알 수 투명성이. 있는 예, 아마 그래야 이 되겠죠. 자리에 예. 시민이 계셨다면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책 실명제, 그다음에 그 아까 구상권 행사 그 책임 문제를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물어내라. 예. 반드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협약에 남겨놓도록 한 번 정하면은 끝까지 가는 이런 계약은 사라져야 돼요. 운영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길어도 5년, 짧으면 한 3년. 이 정도는 뭔가 그때마다 갱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게 말해요. 한번 이게 까딱 한번 잘못되면 너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이 지금 더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길에 버려진 4,700억 원의 진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그 첫 시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끝으로 한 줄 평. 진짜 한 줄로 해야 돼요. 뭐라고? 한 줄?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한 줄로. 한 줄? MRG는 MSG다. 투명하지 않으면 예산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의지. 예. 의원님? 우리는 모든 일에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자. 강화해서 어떤 일이 모든 일에는 새로운 지금 MRG가 없어질지라도 또 새로운 또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이제 더 이상 폐소의 그 신화는 이제 벗어나자. 7줄 반평.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잘 준비해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